액세서리나 근사한 물건을 갖고 있을 때 나도 갖고 싶다는 생각 들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지나쳐서 이 남의 안 보는 사이에 물건을 실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이 3분에 한 번씩 절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80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오늘 보실 사이코 클리닉은 한 여성이 연속적으로 절도를 일삼게 되는 경우입니다. 왜 그녀가 절도를 하게 되었는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남대문 시장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얼마 이거 얼마예요? 예. 네. 이거요? 이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말고. 아줌마! 뭐 하는 거예요? 사건의 주인공은 40대 중반의 주부 양명숙. 상인들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한 것이다. 검거 당시 양명숙이 소지하고 있던 돈은 무려 4,400여만 원. 한 사람이 단 하루에 훔쳤다고 보기엔 실로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다. 파출소에서 소지품을 조사해 보니까 1만 원권으로 약 400매, 현찰 한 400만 원이 나와서 그 여제 추궁하는 과정에서 여자 그 안주머니에서 수표 100만 원권, 약 4천만 원이 발견되어. 과연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 절도를 했을까? 뭐 이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뭐 사이즈가 맞다 안 맞다 또 어떤 게 있냐고 뭐 우리는 팔 욕심으로 이놈 내놓고 저놈 내놓고니까 여기서 그걸 가져간지도 몰랐지. 돈 많이 들어있는 백을 아무도 모르게 지도 모르게 훔쳐간다니까 그 여자가. 뒤돌아서 현금 잔돈 꺼내는데 3초밖에 안 걸리는데 그 사이에 비닐에다가 백을 크기가 한 이만한 거를 통째로 넣은 사람이기 때문에. 과감하다는 표현보다는 무모하다는 것이 어울릴 만큼 양명숙의 수법은 단순했다. 사전 답사나 목적도 없이 그저 눈에 띄는 대로 훔치는 것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 절도라고 보기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됐어요, 아줌마. 다음에 올게요. 아니요, 다음에 올게요. 한 건 있으면 빨리 현장을 되게 벗어나서 멀리 이탈을 한다든지 빨리 자리를 떠나는 것이 원칙인데 같은 장소, 같은 곳에서 연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봐서는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명숙은 사건 장소를 벗어나자마자 현금을 제외한 수표 일부를 우체통에 넣었던 것이다.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절도를 했다고 보기엔 그녀의 옷차림이 지나치게 화려했다는 사실이다. 보통 서민풍이 아니고 좀 고급 상류층 그런 풍이에요. 선생이 멋쟁이죠. 그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보니까 집도 좀 잘 사는 편이고, 그래서 자기 소유의 BMW 승용차도 소유하고 있었고 그런 걸로 봐서는 돈이 진짜 궁핍해가지고 필요해서 절도를 하는 그런 사람 같지는 않은데. 사건 수사 중 양명숙에 대한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가 절도로 경찰서에 출입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절도 14범이라는 전과 기록.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토록 끊임없이 절도를 한 것일까? 소백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년 전 양명숙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녀의 병명은 병적 도벽.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2달이 지난 지금 그녀는 법원으로부터 정신감정 의뢰 선고를 받은 상태다. 남부러울 것 없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한 주부가 연속적으로 절도를 한 이유가 정신병 때문이었다.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병적 도벽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빨간 돼지 저금통을 보면 훔치게 된다는 한 여성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여기 있던 내 빨간 돼지 저금통! 돼지 저금통 여기 있었잖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거든요. 성격 형성에도 좋대요. 어서 오세요. 진짜요? 네. 일단 색깔 없어. 뭐 주황색. 오세요. 빨간색 돼지 저금통만 보면 자신도 모르게 훔치게 된다는 황연희. 그녀가 이렇게 빨간 돼지 저금통에 집착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승환이네 아무도 없는데. 누구세요? 어머, 이거 승환이 저금통이잖아. 대체 이 돼지 저금통은 왜 훔치신 겁니까? 돈도 얼마 들어있지 않은데. 전과 기록입니다. 그래요? 처음이 아니시군요. 경찰 조사 결과 황연희는 4번의 절도 전과 기록이 있었다. 그동안 절도한 품목은 모두 돼지 저금통. 돈이 필요해서 절도를 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작은 액수였다. 그리고 그녀는 진술 과정에서 남의 물건을 훔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했다. 돼지 저금통만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네. 다른 건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집수색을 해보니까 그동안 절도한 돼지 저금통과 지갑이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건 병적 도벽인 것 같아요. 병적 도벽은 충동장애 일종으로
비싸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연속적으로 훔치는 거죠. 필요하지도 않은 걸 왜 훔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이나 어렸을 때 수치감 때문에 처벌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그렇죠. 지난해 8월 검찰은 절도 사건으로 구속된 황현희에 대한 정신감정에 들어갔다. 식사 시간인데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접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빨간색으로만? 이렇게 해야 아이가 잘 자요. 황현희 씨는 잘 있나요? 과거에 뭔가 큰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전과 기록을 검토하던 중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상한 거요? 한 번은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 돼지 저금통을 포대기에 싸서 안고 있다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돼지 저금통을 훔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인가요? 네. 황인희 씨, 오늘 기분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직도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황현희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길거리에 가면서도 빨간 돼지 저금통만 보면은 그걸 사모아요. 저금통을 지금 저희 집 가면은 거실에 체인이 진짜 빨간 돼지 저금통인데 길 가다가도 보면은 좀 남들 볼 때는 우습게 보이겠지만 돼지 저금통이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돼지 저금통이 그 웃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게 화를 낸다든가 짜증을 낸다든가 운다든가 막 이런 모습으로 일그러지는 거예요. 남편하고는 대학 때 만났어요. 아가야, 요 색깔 그리고 영을 낳았죠. 결혼을 반대하시던 시어머니도 우리 영호가 태어난 후에는 많이 누그러지셨어요. 애기 잘하네. 응? 하지만 아니 이게 뭐야? 제가 조금만 실수라도 하면 시어머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영호야, 이거 다 채우면 엄마가 영호 갖고 싶어하는 자동차 하나 사줄게. 그래, 이거 넣자. 너 이리 좀 와봐. 이리 좀 와봐. 왜 그러세요, 어머니? 얼른 나와. 왜 그러세요, 어머니? 이리 와봐. 너 여기 이 서랍에 있던 내 돈. 내 돈 어디 갔어? 무슨 돈이요? 내 돈 말이야, 30만 원. 너지? 네가 가져갔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 아, 어머니 저 안 만졌어요, 어머니. 이리 좀 와. 어머니 저 안 그랬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옷을 다 벗으라 그러시더라고. 하다못해 속옷까지 다 벗으래요. 그리고 진짜 속옷 벗고 앉았다 일어났다까지 시키실 정도 그 정도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러고서 옷을 입고 이제 제가 옷 입고 베란다에 나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다가 저를 탁 잡아당기시는 게 어떻게 밀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애는 유산됐고 6개월 된 애가 유산됐었고. 그 후 시어머니 약대는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황현이는 이혼을 했다. 영호야? 영호야? 우리 돼지 어디 갔지? 할머니. 여기 있었구나. 응? 우리 돼지 잘 놀았어? 네, 할머니. 응.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그래. 영호야 포도 먹자. 포도 먹자. 엄마 더웠지? 응. 아유 맛있겠다. 어서 먹자. 먹자. 우리 돼지도 먹고. 저희 엄마가요, 그 돼지가 애가 좀 통통했어요. 그러니까 별명이 돼지였어요. 그 맨날 돼지가 돼지 하다가 진짜 걔가 돼지 같이 연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영호야. 어휴, 이 과자 다 누가 사줬어? 그리고 이 옷은 또 누가 사줬어? 할머니. 할머니가? 사부인, 지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 제가 뭐 못할 말 했습니까? 영호는 어머니, 우리 이씨 집안의 자식이니 제가 데리고 가겠다고요. 어머니, 이 영호는 제가 키우기로 했잖아요. 너도 재혼할 것 아니냐? 평생 영호만 바라보고 혼자 살 수 있겠니? 사부인, 긴 말 할 것 없고 영호는 내가 알아서 키우마. 영호야, 가자. 어머니, 사부인, 어머니, 영호, 사부인, 어머니, 영호야. 안 돼요, 사부인, 사부인, 사부인. 그날 이후 영호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니요. 바로 영호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아들과 헤어진 후 황현이의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다. 엄마. 영호야, 영호야, 엄마 여기 있어. 영호야. 그러다가 4년 전 봄에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tontur어. 얘, 너 참 잘생겼다. 이름이 뭐야? 양창수요. 창수 나이는? 아줌마가 맞춰볼까? 6살. 6살이지. 창수야! 가지 말고 놀고 있었구나. 밥 먹으러 가야지. 가자. 가지고. 엄마가 낯선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아이들만 보면 황현이는 자신의 아들을 떠올렸고 마치 아들을 만나기나 한 듯 그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창수야. 내 정신 좀 봐. 은행 가는 사람이 통장을 안 갖고 오네. 아유, 창수 여기 기다리고 있어. 엄마 집에 빨리 갔다 올게. 알았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 그녀는 돼지 저금통을 발견하고 생각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어머 이거 창세 저금통이잖아. 아줌마 이거 해요 우리 어머. 애기예요. 어머 왜 그러세요? 어머 이 아줌마 왜 이래? 어머 우리 애기예요. 우리 애기예요. 아줌마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해. 이거 줘요. 왜 그러면 그걸 가졌을 때 들고 나갈 생각을 안 하냐고 말씀하신. 일단 볼 때는 안타까움에 일단 안고 있었던 거고 거기 진짜 두 다리 쭉 퍼질러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이라고 느껴요. 저는 그 돼지 저금통이 그 돼지 저금 자체가 아닌 아이, 내가 못했던 아이라고는 안타까움이 가장 많이 배제돼 있거든요. 빨간 돼지 저금통만 보면 헤어진 아들이 생각나 훔치게 된다는 황현희. 지난 3월 국립서울정신병원으로부터 황현희에 대한 진단 결과가 나왔다. 그녀의 병명은 아들을 잃은 상실감으로 인한 병적 도벽이었다. 병적 도벽은 단순히 도둑질 버릇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일종의 중독처럼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충동 조절의 장애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되죠. 또 대부분의 불안과 우울이 동반된 그런 갈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내기 위한 정신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여 만에 황현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저기 공주 가면은요. 거기 치료 가면만 1년, 2년씩 3번, 4번씩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입장이면서도 저렇게 전과가 맞나? 저렇게 3번, 4번씩 올 정도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솔직히 그랬거든요. 근데 가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저도 똑같은 입장이 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치료 받으면 마음의 상처, 가슴속에 있는 상처만 치유가 된다면 자기가 장담하고 그걸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열심히. 황현희 씨의 경우는 훔치기 전에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토로할 수 있었다면 그 긴장이 훔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소될 수 있었을 겁니다.